아버지는 늘 새벽에 깨셨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해가 깼지요. 주전자를 올리고 빗장을 열며 먼지 앉은 톱을 손질하셨습니다. 그 칼날은 늘 반짝였지요. 말수는 적어도 손은 분주했죠. 그 손등엔 오래된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상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고 아버지는 기침을 2번 하셨습니다. 괜찮다. 살다 보면 그렇지. 그 말은 늘 그랬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숨결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짧고 가늘고 자꾸 끊겼습니다. 내 마음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죠.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병원 복도는 길고 싸늘했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나처럼 밝았죠. 의사 한수진 선생이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권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쥐었습니다. 나는 의자 끝에 겨우 앉았지요. 큰 병은 아니겠지요, 선생님.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 괜찮다. 약만 좀 주시오. 그 표정은 이상하게 단단했죠. 거절하되 누굴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기세가 아닌 묵직한 결심이었죠.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차트보다 눈빛이 더 또렷했죠. 숨길 게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버스 창에 내 얼굴이 떴습니다. 거기엔 선생 자리의 단단함과 아들 자리의 유약함이 함께 있었죠. 나는 늘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정답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침묵만 크게 들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빈자리로 말했죠. 저녁상은 평소처럼 차려졌습니다. 생선은 따뜻했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말했죠. 아버지 말씀을 좀 들어봐라. 치료를 미루신다 하시는데 나는 끝말을 삼켜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나는 속으로 반박하고 싶었죠. 깊은 생각이 병을 이기진 않죠. 그러나 어머니 얼굴은 말하더군요. 살아온 세월이 말을 대신했지요. 그 세월을 나는 다 몰랐습니다. 늘 바빴고 늘 오르려 했습니다. 아버지에겐 질문을 아꼈습니다. 아끼다 보니 잃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자 공방 불을 켰습니다. 톱밥 냄새가 금세 올라왔지요. 작은 고양이 발자국도 보였죠. 작업대 위엔 반쯤 깎인 상이 마치 말을 멈춘 채 누워 있었습니다. 거친 나뭇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의 굳은 살이 떠올랐지요. 묵묵한 기술의 세월이 느껴졌죠. 서랍 손잡이가 낡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서랍만 반짝 달았더군요.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섰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도둑이 아닌데. 가슴에 작은 죄책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쉽게 꺼지지 않았죠. 불안과 궁금증이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났죠. 이웃 최미경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밤늦게 수고 많으세요. 그는 병원 소식도 다 안다더군요. 동네는 소식이 바람 같습니다. 따뜻하지만 때론 차갑기도 하죠. 내일 약 타다 드릴까, 선생님? 그의 친절에 목이 메었습니다. 문득 작업대 구석이 보였습니다. 보자기 하나가 가지런히 놓였죠. 겁을 먹은 듯 조용히 웅크렸습니다. 풀어보니 오래된 사진이 나왔죠. 모서리가 다른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빛바랜 웃음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의 젊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내가 아는 웃음과 달랐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활짝 웃었죠. 어깨를 누군가와 붙이고 섰습니다. 나는 그 누군가를 알지 못했죠. 옆엔 아기 하나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뒤엔 글씨가 적혀 있었죠. 고마웠습니다.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서툰 필체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이 접혀 있었죠. 사진을 품에 넣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서 기도하셨죠. 어머니, 이 사진 보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사진을 덮었죠. 나는 모르는 얼굴 같구나. 그 말끝이 조금 떨리더군요. 모른다는 말엔 두 겹이 있지요.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이 길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종래 나를 찔렀죠. 창밖 비소리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베개를 쥔 채 뒤척였지요. 아버지의 기침이 벽을 넘어왔습니다. 가늘고도 끈질긴 파도 같았죠. 나는 결국 불을 켰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말을 앞두고 있었죠. 선생님, 왜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한 학생의 말이 가슴을 찔렀죠. 나는 칠판에 진도를 적었습니다. 글자가 내 눈에서 일렁였죠. 가르치는 일은 늘 분명했는데 그날만큼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성호 형의 이름이 떴었죠. 야, 퇴근하고 잠깐 보자. 목소리가 유난히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컸던 분이죠. 내겐 반쯤 삼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언제나 의미가 있죠. 그날 침묵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저녁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수증기가 얼굴을 덮어왔죠. 성호 형은 말없이 잔을 비웠습니다. 현수야, 사진을 본 모양이구나. 나는 미간을 모으고 고개 끄덕였죠. 형, 저 사진의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한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 얘긴 쉽게 꺼내기 어렵다. 내 아버지는 빚이 많은 분이야. 그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죠. 돈의 빚이란 뜻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빚, 약속의 빚 말이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창을 봤습니다. 그 빚을 갚느라 늦어진 것이지. 무엇이 늦어졌냐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입술이 먼저 굳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단순화했었지요. 성실한 가장 말없는 목수라고 그 몇 마디로 다 설명했었지요. 그 단순함 뒤에 길이 있었겠지요. 빚과 약속과 사라진 시간의 길이요. 나는 그 길을 걸어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만 고개 끄덕였던 아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공방 좀 정리해보자. 아버지는 병문안을 사양하셨죠. 일이 있으면 일을 하거라. 그 말 속에 늘 품이 있었지요. 공방은 낯빛이 가득 들어왔죠. 먼지가 햇살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서랍 앞에 조심히 섰습니다. 열쇠는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 달려 있었죠. H라고 새겨진 낡은 열쇠였습니다. 헛기침을 하고 숨을 고릅니다. 철컥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서랍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겉면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이 저려오는 듯 떨렸습니다. 봉투의 종이는 오래되어 얇았죠. 끝을 잡자 소리가 나긋했습니다. 마치 오래 숨죽인 소리 같았죠. 지금 열면 모든 게 바뀌겠지. 내 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끝내 봉투를 접어넣었죠. 아직 내 마음이 준비 안 됐습니다. 오후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창을 보며 앉아 계셨죠. 그 눈빛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현수야, 학교는 괜찮으냐? 나는 평소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잘 웃습니다, 아버지. 대화를 돌려야 할 것 같았지요. 그러나 말은 자꾸 멈춰 섰습니다. 의사 선생이 차트를 보며 말했죠. 검사 결과를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한번 끄덕였죠. 그 표정에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기다림 속엔 사과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눈치로만 알아챘습니다. 말로는 끄집어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를 꺼냈습니다. 스탠드 불빛을 낮게 줄였죠. 내 이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글자마다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봉투봉을 손톱으로 스쳤습니다. 종이결이 손끝에 울리더군요. 나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귓속에서 커졌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최미경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죠. 선생님 약 받아왔어요. 작은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천천히 챙기세요. 그 말에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남의 친절이 날 지탱해 주었습니다. 삶은 그런 다리로 이어지지요. 밤늦게 성호 형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다시 보자, 현수야. 목소리가 어딘가 결심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알겠다고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얼어붙은 공기가 방에 들어왔죠. 나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여전히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풍경은 어제와 같았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은 달랐습니다. 성호 형이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옛날 얘기를 해보자. 그의 눈이 멀리 과거를 봤습니다. 산이 무너졌던 그 해를 기억하냐?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의 본비가 유난히 길었지. 마을이 물에 떠내려갈 판이었어. 내 아버지가 먼저 산으로 뛰었지. 사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어. 말마다 작은 불꽃이 달렸습니다.
나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죠. 숟가락이 접시를 긁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일 이후로 변한 게 있었지. 내 아버지는 약속을 하나 했거든. 그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가장 큰 말이지요. 나는 묻고 싶어 입을 탈싹였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성우 형? 그는 잔을 돌리며 낮게 말했죠. 그건 본인이 말해야 맞다. 집으로 돌아온 길은 고요했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한 줄로 섰죠. 나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발밑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그 그림자가 아버지 같았습니다. 묵직하고 길고 쉽게 사라지지 않죠. 나는 마음속 의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진실을 앉힐 자리를 마련한 셈이죠. 밤 공방에 다시 불을 켰습니다. 서랍 속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이 고였죠. 읽을까? 내일로 미룰까? 나는 엷게 웃고 고개를 저었죠. 진실은 늘 늦게 와도 제 시간입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얹어두었습니다. 맥박이 종이 위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내일 오전 보호자 상담 가능합니다. 짧은 말이 길게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데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나는 서랍을 닫고 불을 끄었습니다. 방 안 어둠이 묵직이 내려앉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석고줄 눈이 강처럼 보였죠. 그 강을 따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둑을 터뜨리고 밀려왔죠. 어린 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사람. 현수야, 어깨가 먼저 젖어야지. 그 농담이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왜 지금 아픈 걸까요? 사랑은 늘 빛만 아니었습니다. 빛은 그림자를 동반하고 오죠. 나는 마침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듣고 나서 판단하자. 그게 어른의 순서라 생각했죠. 나는 알람을 맞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잠시 나를 토닥였습니다. 아침이 오자 하늘이 맑았습니다. 유난히 먼 산이 가까웠습니다. 병원 복도에 햇살이 들어왔죠. 의자에 앉은 등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세월이 정말 일을 많이 했더군요. 나는 조심스레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그래, 같이 듣자꾸나, 현수야.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의사 선생이 차트를 넘기며 말했죠. 지금부터 결과 설명하겠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나는 펜을 쥐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메모는 내 불안을 달래줬습니다. 설명은 길고 숫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끝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창밖을 보셨죠.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시오. 그 말엔 오래된 무게가 있었죠.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나는 끝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자꾸 미루시려 하십니까?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봤죠. 현수야, 아버진 빛이 좀 있다. 나는 무슨 빚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끝을 씹었습니다. 곧 말할 게다. 조금만 더. 그 조금이 나에게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의 속도가 다르지요. 아버지의 속도는 나와 달랐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죠.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마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햇살이 바닥을 옅게 쓰다듬었죠. 나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열어볼 차례 같았습니다. 손끝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조용히 악수했죠. 나는 봉투 끝을 조심히 뜯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는 아직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성호 형의 짧은 메시지가 왔죠. 오늘 밤 공방 앞에서 보자. 간단한 글자에 결심이 담겼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넣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갑자기 선명했죠. 모든 길이 한 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점이 오늘 밤을 가리켰습니다. 밤 공기는 낮보다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바람이 공방 앞 현판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계추 같았죠. 성호 형이 담배를 반쯤 피우다 끄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오늘은 다 말해줄게. 그 눈빛이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얘기 나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니야.
그는 먼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마을이 산사태로 무너졌던 해, 너도 알다시피 비가 며칠씩 내렸잖아.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깔리고 그 속에서 내 아버지가 아이 하나를 구했지.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는 남편을 잃었어. 내 아버지가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오자 그 여자는 무릎 꿇고 울더라. 성호 형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때 약속을 한 거야. 이 아이 평생 내가 지켜달라고. 그 약속이 아버지 마음에 빛처럼 남은 거였죠. 그 후로 그 여자가 살기 힘들어질 때마다 내 아버지는 옆에 있었어. 그러다 사람이니까 마음이. 그는 끝을 흐렸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서랍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진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펼치니 굵고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야, 미안하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글씨마다 오래 눌러 쓴 듯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그 여인과의 인연을 솔직히 썼습니다. 마을을 지키던 그날, 살아난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이 아버지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도시에서 병을 얻었을 때 아버지는 이를 접고 달려갔다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집은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짧은 봄날의 실수, 아버지는 편지에서 실수라 썼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깊이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숨겼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다. 너를 속일 생각은 없었다. 다만 어머니 마음을 지키고 싶었다.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숨이 깊게 들이마셔지지도 않았습니다. 편지를 쥔 채 나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병상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끝자락에 햇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아버지 얼굴 위에 얹히니 참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현수야, 편지를 읽었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너는 내 첫째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날 문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진 속 소년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제 앞에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이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도 꼭 들려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비밀은 제 가슴 속 깊이 남았습니다. 그건 무거운 그림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빛이기도 했습니다. 그 빛을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